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약초입니다. 오늘 참 많이 더우셨죠? 밖에 나가면은 지금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물 항상 많이 챙겨 드시고요. 꼭 물 준비하셔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약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뒤에 제 뒤로 보이는 이 약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약초 밭에 나왔답니다. 제가 화면을 돌려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약초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꽃은 이렇게 폈답니다. 야생화로도 얼핏 지나가도 관심 없이 지나가면 별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자세히 눈여겨 보시면 꽃이 참 아름답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참 아름답습니다. 꽃이. 잎은 제가 잎을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잎은 이렇게 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약초, 이 약초는 선악초라고 부른답니다. 선악초. 또한 이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집신나물.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씨앗이랍니다. 씨앗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죠. 아직 씨가 여물지가 않았는데 조금 더 나은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가시면 이제 도깨비 풀처럼 옷에 많이 잘 붙어요. 이게 끝에 이제 털 갈고리가 붙어 있어 가지고 잘 붙고, 뭐 짐승들한테도 털에도 많이 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로 주변이나 계곡도 쪽으로 주변으로 이게 많이 또 자생을 해요. 선악초, 집신나물, 또 용화초. 이 씨앗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용아초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 선악초가. 이 선악초는요, 집신나물이죠. 이제 집신나물. 집신나물, 이거는 이제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입니다. 이 선악초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약초는 전초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름하고 이제 가을에 줄기가 이렇게 참 무성할 겁니다. 이 줄기가 무성할 때 햇볕에 잘 말리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선악초는 검증된 약초라고 합니다. 특히 폐, 기관지, 기관지 허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제 한테 효과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배출되지 않은 객혈, 토열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선악초의 이제 효능 중에 두드러진 점은 이제 대변 출혈, 자궁에 관련한 출혈에도 매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자연에서 야생에서 이제 씨앗을 받아다가 발화를 시켜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씨앗을 또 가을에 받아서 또 뿌려놓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료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키우는 약초랍니다. 2019년도인가 그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는요, 위 점막 손상을 이 용화초 이제 집신나물이 동물 이제 위 점막을 손상하는 걸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좋았다고 이렇게 또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관련된 이제 면역력을 면역 인자를 억제함으로 위험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 선악초의 맛은 어떤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털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많이 더 떫으면서 좀 쓴맛이 나는데 또 먹을만 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봄에는 또 나물로도 사용을 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질병의 원인으로 되는 염증이죠. 그러니까 염증에는 아주 항염증과 이제 뭐 그런 게 뛰어나다고 지금 이 자료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입안이 털습니다. 선악초에는 선악초 이렇게 하시면은 선악초에는 효능이 참 좋다. 항염증이 이제 참 좋다 이렇게 하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아직 명확한 기전을 이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선악초는 암세포를 이제 억제하는데 항염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압 강화에도 좋고 통증 억제에도 좋다 이렇게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약초를 가정에서 사용하시려면 여름하고 봄에 잘 이렇게 채취하셨다가 잎이 지금 이렇게 참 무성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채취하셔가지고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선악초 하면은 이제 지혈작용, 항염작용, 통증 억제, 뭐 혈압 강화 이렇게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용법 용량으로는요, 이 선악초는 하루에 8에서 16g 정도 이렇게 권장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말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뭐 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차로 또 우려내셔가지고 그렇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말려서 파랗게 마릅니다. 이제 햇볕에 말려도 그래가지고 그 분말을 내서 수제비 할 때도 넣어서 먹어본 적이 있고요. 그냥 차로 마신 적도 있고 다양하게 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초도. 이 약초죠. 이제 선악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성은 없지만은 모든 약초는 적당량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과다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약초는 적당량입니다. 만약에 과다 복용했을 때는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막 얼굴에 달아오르고 앞니 홍조, 가슴 두근거림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잎을 보시면은 이 양지꽃 잎과도 비슷해요. 양지꽃 아시죠? 봄에 일찍 피고 이제 노랗게 피는 꽃인데 양지꽃과도 많이 그 잎이 닮으셔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식물 뱀딸기하고도 이게 비슷하답니다. 잎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키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뱀딸기나 이제 그 양지꽃에 비해서는 많이 크답니다. 이 선악초가. 그리고 또 암치료 사례도 고친 사례도 많거든요. 이 선악초는
그래서 항암 치료제 1순위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이 선악초가. 실험 자료도 고쳤다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서 이 약초만 먹어가지고 드셔가지고 고쳤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봄에는, 이런 봄에 나물로 사용하실 때는 드셔가 찬물에 이제 삶으셔가 찬물에 울구셔야 돼요. 쓴맛하고 떫은 맛을 좀 빼야 되니까 울구셔가지고 나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한번 내년 봄에 나물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악초에는 상추나 배추에 비해서 당질과 당배질이 한 4배 정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회분은 6배 정도가 많고요. 섬유질은 15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질은 한 5배 정도고요. 철분은 10배. 특히 비타민C가 비타민C 함량이 상추보다 13배 이상이 많다고 해요. 이 선악초에는. 그리고 사포닌과가 16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또 16종류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복용도 해봤었습니다. 이걸 분말을 해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건강 보조제로 제가 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엄청 좋은 약초죠. 외국에서, 서양에서는 이 약초가 항암 세포만 암세포만 골라서 끝까지 따라가서 소멸시킨다고 참 유명한 약초로도 알려져 있답니다. 선악초가. 전국 어디든 이게 분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 선악초가 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초를 햇볕에다가서 이제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항산화 효과를 한 10배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생으로보다는 꼭 말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라지 같은 경우도 말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요. 모든 약초는 다 건조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는 참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악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병이죠. 이 선악초로 고쳤다는 사례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었지만 선악초를 수술을 받지 않고서 이제 이 선악초만 먹고, 아까도 또 얘기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선악초만 먹고서 암덩어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도 많이 놀랐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간암, 암이라는 각종 암에는 그 암세포를 따라가서 이게 사멸을 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셨다가 들에나 이제 계곡 주변이나 이렇게 등산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은 이제 선악초, 집신나물, 용화초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가을에 떨어졌던 씨앗입니다. 보이시죠? 씨앗이 떨어져서 이 실험 재배를 해보니까 엄청난 양이 올라와요. 발화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연적으로 다 아주 엄청 올라온답니다. 선악초 재배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실험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주변에 나가셨다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잘 채취를 하셨다가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뜯어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신나물 소낙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도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생으로 이렇게 한컷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흔하지만은 이렇게 또 이 항암 성분이 참 좋은 약초랍니다. 여러분과 집신나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